6학년 2학기 에너지와 생활 5단원이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물 교과서 104, 105페이지 펴주시고요. 실험 관찰 52쪽 그리고 10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충전을 하죠. 네, 그대로 두면은 이제 핸드폰이 꺼져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부족한 에너지,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까요? 네,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영상 보면서 일단은 동물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사냥에 나서면 새끼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성공입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위험합니다. 들깨무리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끼 사자는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곧 어미가 나타나 새끼들을 지킵니다. 암사자는 들개들을 확실히 쫓아냅니다. 새끼들을 무사히 지켜냈지만 지금뿐이겠죠.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자무리에 너무 가까워지면 새끼들은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본래 있던 무리 역시 위험합니다. 자, 영상에서 어떤 동물이 나왔죠? 네, 사자가 나와서 이제 사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새끼 사자가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생물에는 식물도 있죠.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우리가 1학기 때 4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자,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식물이 에너지 얻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뭐였죠? 네, 그렇죠. 식물이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거,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식물은 이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을 생산해 준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험 관찰 52쪽 펴시고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에너지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영상 하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3년째 내전에 시달리는 예멘에는 어린이 5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몸무게를 재고 있는 아이의 몸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합니다. 체중 재는 것도 힘든지 갈비뼈를 드러내며 연신 울어댑니다. 키를 재는 이 아이는 머리만 크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나뭇잎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ما نجد إلا ربي ما نجد له حاجة إننا نصرف كرة ما أنا ولا حاجة المنظمات تشيلنا الكبار إحنا ما تصش علينا. 2015년 촉발된 예멘 내전은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가 지역 패권을 걸고 대리전을 벌이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외국의 개입이 확대되며 3년간 1만 명 넘게 숨졌고 수천 명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상태에서 52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n nutrition, in wash, cashing hand to the families.
the situation of the families without any job, without any income, with no salaries for public employees, and in the middle of the war is catastrophic. 특히 식량과 구호품의 70%가 유입되는 물류 요충지 호데이다가 공격받으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엔은 호데이다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면 식량 공급이 막혀 840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도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이 계속되며 예멘 어린이 전체 세대가 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520명이 아니라 520만 명이 이 내전을 통한 이 기아로 숨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기계까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에너지가 더 이상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뉴스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말로 하면 대정전. 한마디로 모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수도는 물 사용량이 허용 범위를 넘어도 쫄쫄쫄이라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전기는 단 1kW라도 부족하면 모든 전력 공급 시스템이 중단되죠. 블랙아웃이 되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카드 결제도 못하고 심지어 수도 펌프가 멈춰서 물도 안 나와요. 2011년 9월 15일 예비 전력이 0kW까지 떨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난 적이 있는데요. 212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해달라는 신고가 폭주하고 신호등은 먹통이 됐어요.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다 만 손님에 수조에 정신없이 물을 퍼놓는 횟집 주인, 암흑 속에 촛불을 킨 공중 목욕탕. 블랙아웃이 아닌 30분 정도의 순환 정전이었지만 610억 원의 피해가 났어요. 작년 8월 15일에는 타이완에서도 LNG 발전소가 고장나면서 대정전이 벌어졌는데요. 타이완 전 지역의 64%가 정전이 돼서 도시가 온통 암흑으로 뒤덮이다시피 했죠. 신호등이 꺼진 깜깜한 도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관광지 케이블카가 멈춰서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요? 전기를 가장 많이 썼던 그제 오후 5시, 예비 전력은 709만 kW였어요. 예비 전력이 500만 kW 아래로 내려가면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비 전력이 300만 kW 아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이 중단되고 100만 kW 아래로 떨어지면 주택가 아파트,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소산업공단에 마지막으로 산업용 전력과 농화업, 축산업의 전기를 끊어요. 블랙아웃만은 막으려는 최후의 조치인 거죠. 네, 이처럼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물뿐만 아니라 기계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잘 아껴서 활용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네, 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네, 식물 플러스 동물,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